당신의 직업과 미래의 꿈은 안녕하십니까? 미리 만나보는 생생한 직업의 세계. 길을 찾는 여러분께 그 해답을 드립니다. 랭쇼 자, 위클리. 아유, 하반기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아니, 기업 수는 많고 일할 때는 많은데 왜 이상하게 내가게 기업을 얻고 내가 일할 곳은 없는지 참 걱정입니다. 네, 대기업과 공기업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게 원인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잘 찾아보면 대기업 못지않은 알짜기업도 많으니까 공략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기술력 등을 인정받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00만 취준생의 알쏭달쏭 속만 알아보는 랭킹쇼. 오늘의 주제는요. 네, 2016 하반기에 주목할 히든 챔피언 기업에 대해 얘기 나눠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랭킹쇼 자, 위클리. 네, 오늘도 한정현 우리 최윤수 학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취업 컨설턴트, 우리의 호프입니다. 박우식 대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취업을 책임지겠습니다. 취업 컨설턴트 박우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요즘 근데 하반기 취업이 있어서 네. 우리 취업 준비생 도와주고 네. 또 아기도 키우고 그래서 네. 좀 살이 좀 많이 빠지신 것 네, 같아요. 살이 많이 빠졌는데 뭐 제가 살 빠지는 것보다 취업 준비생들이 원하는 곳 잘 취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용기 나는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예, 이번에 이제 그 하반기 공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아직 정현 학생은 예비 취업 준비생이니까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윤수 학생은 이제 내년에 4학년이잖아요. 오, 그래요? 그 무시무시한 4학년을. 네. 4학년처럼 안 보이시나요? 네. 다른 채용에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저도 막 이제 쓰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좀 있으면 이제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슬쩍슬쩍 뭐 스펙업이나 이제 여러 가지 커뮤니티 돌면서 찾아보면서 또 이제 저희 동아리 내에서는 당장 이제 4학년이시고 수료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제 당장 취업 문턱에 있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보면서 옆에서 배우고 있어요, 이것저것. 네, 우리 정현 씨는요. 네, 저는 아직은 멀게 느껴지는데 졸업한 제 친구는 벌써 자기소개서도 완성을 했고 이번에 여러 기업에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아무래도 4학년이니까 좀 부담 있을 테고 좀 아직까지는 네. 좀 여유 있을 텐데 2016년 하반기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우리 오소영 씨 좀 흉내를 낸다면 말 좀. 어떻습니까 좀 박우식 대표님. 예, 지금 뭐 그 하반기 공채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이제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이 30대 그룹사들 중에 16개 그룹사들이 이 하반기 채용을 이제 줄이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요 이제 그 조선이라든가 기계, 철강 이런 이제 그 중후장대업 산업 분야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구조조정에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이제 채용 상황이 이제 좋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채용 그 예상 규모가 한 1,000명 정도인데 작년보다는 한 30% 정도 축소됐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이제 다소 좀 채용 상황이 이제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야는 이제 공기업 분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나라 공기업이 약 한 330개 정도 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약 한 4.8% 정도 채용 인원이 좀 증가한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뽑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2016년 하반기 이때는 정말 합격을 해야지 정말 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기업, 대기업 말고도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사 이름에서 하반기 주목할 만한 히든 챔피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숨겨진 카드를 히든 카드라고 하는데 네. 정말 숨겨진 알짜 기업 중에 기업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기업인지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어느 기업일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사실 히든 챔피언이라는 말도 오늘 처음 듣거든요. 그래요? 네. 너무 준비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고용노동부 측에서 주최하는 기업 분석 경진 대회라고 해서 이제 알짜배기 기업들 히든 챔피언을 소개하는 그런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참가를 하고 있어요. 네네. 거기서 제가 지금 찾아봤을 때 이제 마이다스 IT 아니면은 뭐 이화 다이아몬드 아니면은 뭐였지 그런 기업들이 여러 되게 괜찮은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그때 그러니까 뭐 저희가 소개한 기업도 있고, 네. 근데 뭐 박우식 대표님 정확히 히든 챔피언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네, 이제 히든 챔피언이라는 이제 용어가 사용된 것은 이제 그
독일의 경영학자죠. 헤르만 지몬이라는 분이 이제 그 히든 챔피언이라는 책을 이제 쓰셨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책을 쓰시면서 히든 챔피언이라는 용어를 이제 처음 사용하게 됐는데, 히든 챔피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강소 기업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2009년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히든 챔피언이라는 용어보다는 라이징 스타 기업이라고 이렇게 네.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국 거래소에서 회사의 어떤 그 장기적인 성장성이라든가 재무 안정성, 기술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라이징 스타 기업들을 이제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뜨는 기업, 스타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자, 2016년 하반기 주목할 만한 히든 챔피언 베스트 5입니다. 먼저 5위 어떤 회사일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럼 5위부터 만나보시죠. 자, 5위입니다. 5위는요. 세계 최고를 꿈꾸는 광학기업 휴비츠입니다. 이 광학하면은요, 우리 안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2의 안경. 광학기술은 그래도 유럽 쪽이 강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 틈새 시장을 박차고 들어간 겁니까? 이 기업이 어떻습니까? 휴비츠란 기업은 이제 그 이 회사의 창업주 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이제 김현수 대표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물리학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LG 산전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안광학 관련해서 신사업들을 이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시다가 이제 거기에 있는 기술진과 독립해서 휴비츠라는 회사를 이제 창업을 한 거거든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안경점에 가시면 이제 시력을 검사하는 기계 있죠. 그거 이제 네. 거만기라고 하는데, 그 거만기하고 렌즈 가공기, 그다음에 이제 안과에 가면 이제 시력을 검사해서 이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 진단기 같은 이런 기기들을 주로 이제 제조하고 만드는 회사인데,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최근에는 이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상해의 상해 휴비츠라는 중국 법인을 이제 만들었는데, 중국 내수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벌써 한 60% 정도 차지할 정도로 대단하네요. 예, 중국 시장 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는 그런 이제 네.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가 이제 연평균 이제 그 연평균이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한 20%에 가까이 되는 꽤 회사거든요. 높네요. 그렇죠. 이제 제조업에서의 이제 영업이익률이 20%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보통 볼 수 뭐 있죠. 적게는 5에서 그렇죠. 많아봤자 한 8% 예. 정도인데요.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그런 이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분야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 관련 분야, 이 기술과 관련된 관련 분야의 특허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력에 있어서도 좀 탁월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1999년에 회사 설립 후 14년 동안 단 한 번의 매출 감소도, 분기 적자도 기록하지 않은 강소 기업이라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대기업도 선뜻 도전하지 못하는 광약 분야의 불모지 한국에서요. 일본, 독일 기업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건데요. 올해 매출액이 178억이고요. 또 해외 120여 개의 대리점을 두고 있고요. 또 국내외 꾸준한 상승세를 높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중에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휴비츠사의 도전 정신은요. 직원들한테도 예외는 아닌데요. 대졸 초임 연봉은 3,700만 원으로 대기업 수준이고요. 또 능력이 좋은 사원은요. 조기에 발탁을 해서 진급하는 제도가 있고, 우수 사원에게는요. 최고 300%의 성과급을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말 평가의 결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면요. 그런 직원이나 팀에게 해외여행까지 보내준다고 합니다. 참 이런 회사라면 일도 도전적으로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히든 챔피언 기업에 입사할 때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히든 챔피언이라는 기업이 정말 이제 그 공통점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한 우물을 좀 제대로 판 장인 정신이 깃든 그런 이제 회사들이 히든 챔피언 기업으로 이제 그 선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히든 챔피언 기업에 입사하실 때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몇 가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정말 그 창업주나 오너의 어떤 그런 도전 정신이나 비전에 대해서 지원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두 번째는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제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공부가 좀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 대기업 정도의 어떤 근무 조건을 갖췄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좀 지나친 환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기대를 좀 갖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히든 챔피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상하반기 공채 때 이제 채용이 진행되기보다는 필요할 때 수시나 상시 채용 형태로 이제 많이 채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히든 챔피언 기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회사의 어떤 홈페이지나 채용 홈페이지를 좀 수시로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기업의 어떤 채용 프로세스하고 조금 다르게 어떤 자소서나 면접에 대한 비중이 오히려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오소영 우리 MC께서 소개를 해줬는데
초임 연봉이 3,700이에요. 그리고 조건이 있습니다. 능력이 좋은 사원은 조기에 발탁하는 진급하는 제도. 또 우수 사원에게는 최고 300%의 성과. 또 우수 사원, 우수 사원이 붙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왜 사람들 성향이 좀 열정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성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회사에서는 우리와 함께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우수 사원을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좀 소극적이고 조금 내향적이다라고 하면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 회사는 지금 크는 분위기인데 으쌰하는데 그 사이에서 때로는 또 외톨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 성향이 아무리 훌륭한 회사라도 나와 맞지 않으면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보고 내 성향이 어디에 들어간 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 한번 지적해주고 싶습니다. 자, 이제 5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꿈을 꾸는 광학기업 휴비츠 좋습니다. 네. 자, 히든 챔피언 4위는 어떤 기업일지 좀 궁금한데요. 4위는 과연 짜자자자잔.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오. 패션 대중화를 지향한다 위비스 기업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 드라마 PPL로 나오는 지센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한 패션 회사입니다. 우리가 박 대표님 이 네. 기업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또 4위에 랭크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네. 위비스라는 회사는 제가 좀 익숙한 게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 취업 컨설팅을 했던 학생이 이 회사를 입사를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인사팀에 재직 중에 있어요. 지금 자랑하시는 거죠? 네, 박 대표님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다. 아니, 저 때문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이 회사도 저는 이제 좀 익숙하게 잘 살펴봤었던 회사인데 위비스라는 회사는 이제 여성복 그저 아까 이제 우리 MC님 말씀하셨던 지센이라는 이제 대표 브랜드를 갖고 있는 여성복 회사인데 여성복 시장 국내 매출 규모로 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한 10위권 정도 되는 회사예요. 그래요? 예, 뭐 굉장히 이제 외형이 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회사를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볼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제 골프 용품을 만드는 회사죠. 네. 그 회사와 이제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골프복 시장으로 또 새롭게 진출을 합니다. 이제 그 골프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이 되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또 올림픽에서도 그렇죠. 금메달 따기 예, 위한 예. 또 유망 사업. 그렇죠.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뭐 시장 규모 한 3조 정도로 이룰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 위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빅과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골프웨어 시장 쪽도 진출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위비스라는 회사가 이제 덴마크의 이제 제브라라는 플라잉 타이거 코펜하겐이라는 생활용품 전문점이 있어요. 네. 여기와 이제 그 합작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국내 시장에 새롭게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성복뿐만 아니라 골프웨어, 그다음에 생활용품점까지 다양한 사업 영역을 공격적으로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구직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사실 드라마를 봐도요. 패션 회사 나오는 거 보면은 디자이너들 옷도 화려하고 그렇죠. 또 커리어우먼처럼 멋있어 보이게 마련인데 우리 정현 씨는 패션 쪽에 관심이 아주 많잖아요. 네. 이런 회사도 좀 눈여겨볼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사업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 먼저 가서 일을 하고서 배운 다음에 꼭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싶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관심이 많이 가요. 저는 이제 패션 이 회사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는데 이제 아무래도 약간 그런 환상이 있어요. 이런 패션 관련된 기업을 가면 뭔가 엄청 세련된 화려하고. 네, 세련된 인상착의 막 그런 분들이 다 일하고 계실 것 같아서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가보면. 아니 실제로 방송에서 보여지는 것도 뭐 화려하고 멋있고 뭐 패션의 첨단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패션 기업들이 우리가 뭐 언론에서도 많이 회자가 됐지만 이제 열정페이 논란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 패션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좀 그 안에 디자이너분들 사이에서도 좀 위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강조되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은 좀 수직적 문화들이 많이 좀 남아 있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션 업체들 중에서도 이제 의류 OEM 업체들이 있어요. 이제 네. 우리나라에도 이제 대표적인 의류 OEM 업체가 이제 뭐 한세시럽이나 세화상역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 연봉이 거의 한 4,000대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신입사원에 대한 연봉 수준은 좋지만은 업무 강도가 굉장히 세요. 제가 거기 네. 이제 재직하고 있는 그 사람들 만나보면 거의 평균 퇴근 시간이 뭐 9시, 10시 정도 이럴 정도로 굉장히 이제 업무 강도가 세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정말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이 회사는 내선 전화기가 없다는 게 참 네? 특이합니다. 그럼 뛰어다녀요? 네, 의아하시죠? 네, 전화가 오면요.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을 전환이 되게 해서 회사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물론 요금도 전부 다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업무를 자유롭게 볼 수가 있어서 좋은 거죠. 근데 또 중국에 진출해서요.
통해서요. 한국 브랜드를 이 해외 시장에 널리 알리는 데에도 기여를 톡톡히 하고 네. 있습니다. 또 다양한 사회 봉사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2012년부터 또 필리핀에 약 20억 상당의 물품도 기부를 했고 또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나눔의 집에 정기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착한 기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히든 챔피언 말고도 대기업에서도 실제 뭐 공기관에서도 사회공헌 봉사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왜냐하면 매출 신장과 함께 요즘에 이미지 쇄신을 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한번 그런 건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순위입니다. 하반기 주목할 만한 히든 챔피언 3위입니다. 열어주세요. 3위 특히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K뷰티를 이끈다 SD 생명과학. 저도 좀 몰라서 좀 적어왔는데요. 보니까 무슨 연구기관이나 생명사가 아니라 그 방송이나 여러 군데 보면은 동물 캐릭터 마스크팩 본 적 있잖아요. 네. 그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요즘 뭐 한류에다가 K뷰티가 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박 대표님 맞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핫한 산업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화장품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국내 이제 화장품 산업의 생산의 규모가 이제 10조를 이제 넘어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작년 대비해서 해외 수출도 한 43%나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약회사라든가 유통회사, 엔터테인먼트 다양한 이제 다른 회사에서도 이제 화장품 쪽으로 신규적으로 사업을 많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이제 화장품 회사들이 한 9천여 개에 지금 이르고 있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워낙 많이 늘었는데 국내 시장은 포화 상태다 보니까 이제 이 화장품 회사들이 해외 시장에 이제 많이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SD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이제 MC님 말씀하셨듯이 이 마스크팩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네. 중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온라인 그 사이트인 타오바오라는 데서 마스크팩 분야 쪽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중국 시장 내에서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이제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사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 마스크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이 마스크팩 중에서도 10위권 안에 드는 회사들 중에 4개 회사가 국내 마스크팩 그래요? 회사라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그만큼 이제 국내 화장품 회사들의 중국 내에서의 어떤 인지도도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SD 생명공학이 주목받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주력 제품 브랜드가 S&P로 지난 매출액이 747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전년 대비 비교해봤을 때 670%가 몇 퍼센트요? 670%가 와, 증가를 한 대단하네요. 겁니다. 뷰티 업계에서 이렇게 당당히 1위를 차지한 기업인데요. 특히 이 동물 마스크가 중국 경극의 착안에서 만들어서 아주 상당히 중국에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 한국 화장품이 질도 좋고 값도 저렴하고 뭔가 한국 화장품만의 힘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좀 예전 엄마들은 방판이라고 해서 방문 판매가 인기였거든요. 사실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방판에서 생각해서 신장하는 그래요? 네네네.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로드샵 제품도 많이 인기가 많거든요. 다들 화장품은 어떤 제품 주로 쓰세요? 저는 화장을 진짜 못하는 편이어서 맨날 쓰던 것만 쓰거든요. 죄송합니다. 웃어서. 네네네. 저는 뭐 이니스프리나 미샤 같은 그런 로드샵 제품 많이 써요. 네. 우리 윤서 씨는? 저 같은 경우도 로드샵 제품을 많이 쓰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친구들 중에 메이크업을 완전 전문으로 전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괜찮은 제품이라고 저한테 소개를 해주면 저 그거를 사요. 써서 좋아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써요. 안 바꾸고 계속 쓰고 그러고 다음에 또 친구가 추천해주면 또 그걸로 바꿔서 계속 쓰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내가 나중에 홈쇼핑에서 협찬 좀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자꾸 얻어 쓴다니까. 네. 우리 박 대표는 남자니까 잘 안 씁니까? 예, 저는 거의 안 쓰는 편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까무잡잡하고. 우리 쓰시나요? 저는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게 사실은 저는 세수를 세안을 자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중요한 거 스킨을 아주 강한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후각이 발달되기 때문에 딱 하면 따가울 정도로. 근데 그 향이 좀 강한 향, 그거 좀 비싼 건 아니지만서도 제가 유일하게 쓰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그거 씁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5위에서부터 4위, 3위까지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정말 훌륭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차트 순위 계속 알아보겠는데요. 2016년 하반기 주목할 만한 히든 챔피언 베스트 5. 5위부터 3위까지를 알아봤는데 2위는요. 어떤 기업이 있을까? 조금 생소한 기업들이긴 한데 2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2위는 과연 어떤 기업일까요? 짜잔! 반도체 검사 소모품의 보석 ISC. 저도 조금 생소해갖고요. 보니까 반도체 검사 장비 부품인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이 분야에서 손꼽히는 회사라고 하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생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반도체 공정을 보면
이제 반도체 후공정 중에서도 마지막 반도체 제품을 검사하는 단계에서 이 회사의 이제 반도체 테스트 소켓 부품들이 이제 활용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이 반도체 검사에 있어서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 테스트 소켓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특허만 해도 한 600여 개가 이를 정도로 요즘 뭐 특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죠. 예. 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 분야에서는 상당히 기술력이 인정받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보니까 3년 연속 코스닥 라이징 스타로도 뽑혀서 뭐 매출도 계속해서 성장의 추세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작년에 벌써 이제 매출이 990억에 이를 정도로 오. 1,000억을 이제 뭐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입사를 하려면요. 히든 챔피언 기업에 선정된 기업과 일반 중소기업 어떤 것을 지원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그 굉장히 차이가 있죠.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아까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라이징 스타 기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한국 거래소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서 평가해서 그 기업에게 라이징 스타 기업이라고 이제 그 타이틀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기업에 선정됐다라는 것만으로도 객관적으로 그 기업의 어떤 성장성이나 안정성들이 인정받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구직자들은 라이징 스타라고 이제 그 거래소에서 인정받은 기업들을 좀 더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혹시 저희가 지금 소개한 이 4개 기업 말고도 본인들이 바라보는 뜨는 기업, 스타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아까 전에 박 대표님이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도 찾아봤었거든요. 사실은 함세실업이라고 해서 글로벌 섬유 기업인데 나이키나 갭, 자라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그런 유명 브랜드의 옷들을 만들고 네. 매출도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졸 초임이 4,200만 원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꼭 일해보고 싶어요, 여기서. 네,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분석 경진대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회에서 저희 팀이 이제 마이다스 IT라는 기업을 선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취준생 입장에서 취준생들이 주목할 만한 점들을 몇 가지 얘기하자면 저희 이 마이다스 IT는 대졸 초임이 4,600만 원이고요. 이거 이외에도 되게 복지가 엄청나게 다양하게 돼 있는데 이제 밥 되게 중요하잖아요. 회사 다닐 때. 중요하죠. 인생에 사는 목표인 사람도 많습니다. 네, 근데 그 밥이 막 조식, 중식, 석식 다 상관없이 다 호텔식 뷔페로 제공이 돼요. 셰프들 출신들이 다. 네, 그런 식으로 제공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봉이나 복지 혜택도 되게 시선을 끌긴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수평적인 기업 문화가 되게 관심이 생겼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는데 파트장, 그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장이 제가 뵀던 분이 대리님이었거든요. 대리님이 파트장이신데 그 팔로워들이 뭐 차장님, 부장님 이런 식으로 본인보다 직급이 높은 분들도 팔로워로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신기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을 거의 10분 이상을 뵀어요. 현직자분들 그리고 최근에 합격하신 분들을 다 뵀는데 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뭔가 정말 열정이 가득한 모습들이 보였어요. 막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능동적으로 본인이 뭔가 원해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네, 보셨죠? 4학년이 되면 저렇게 준비하죠. 이거 뭐 웬만한 전문가처럼 해설을 다 하셨는데 박 대표님은 혹시 현장에서 보니까 어떤 기업? 저는 이제 제가 전에 재직했던 회사 한미반도체라는 회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 한미반도체라는 회사가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는 글로벌 탑 10으로 이제 그 선정이 될 만큼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거든요. 그래서 많은 구직자들이 익숙한 회사가 아니라 이런 좀 숨겨져 있는 알짜 기업들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들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고 봤더니 또 우리의 강소기업 또 뜨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관심만 보이면요. 여러분의 적성에 맞는 정말 대단한 기업, 훌륭한 기업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영예의 1위입니다. 히든 챔피언 첫 번째 기업은 어디입니까?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대망의 1위는요. 공기업이다. 오.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술력의 자존심 티맥스 소프트. 오늘의 잡기상도 올 하반기 주목할 만한 히든 챔피언 1위 티맥스 소프트사를 직접 찾아왔는데요. 과연 맑음일지 흐림일지 지금 출발합니다.
회의실에서 뭔가 진행 중인데요. 바로 티맥스 소프트 신입사원들을 위한 한마음 통합 교육입니다. 신입과 경력으로 뽑힌 새내기 가족들을 위해 회사 생활, 부서 업무 등을 교육하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첫 직장 생활의 시작인 만큼 직원들의 표정에 설렘이 가득하네요. 1997년 설립,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글로벌 대형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는 티맥스 소프트. 티맥스 소프트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고. 지금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 몇 개 기업 이외에는 아무도 시도하지조차 못하는 나름 어려운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들웨어를 시작으로 해서 미들웨어는 이제 와스라는 분야에서 국내 1위를 달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티베로라는 제품이 1위가 될 수 있도록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도 또 세 번째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OS, 그리고 요즘 또 업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 분야까지 저희가 진출을 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티맥스는 아무래도 분야가 좀 생소하고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서 나름 이게 열정이 있고 정말 관심이 있고 이쪽을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인원들을 가장 선호하는 편이고요. 실제 이 회사에 들어오면은 또 그런 분들이 경험을 잘 살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상의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려운 분야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실제 매우 중요시 여기는 분야가 연구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발전이 거기에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연구원들의 근무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어려운 분야의 제품을 개발할 때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은 그걸 잘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설립된 이후에 그때부터 연구소는 1명 내지는 2명이 한 방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의 전화나 대화나 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오로지 프로그래밍만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복지 제도 이런 거를 떠나서 실제 가장 중요한 근무 환경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일단 먹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고 나면 또 커피를 또 요즘은 많이들 드시기 때문에 카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포커스를 뒀었고요. 평소에도 간식거리가 없어서 배고플 수도 있기 때문에 티 가게라는 편의점도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저희 회사는 건강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티짐, 헬스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근무 시간 중에도 얼마든지 운동하는데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항상 트레이너가 상주를 해서 그 원하는 운동기구 사용 방법이라든지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면서 자기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가장 오래전부터 또 해왔던 일이 있습니다. 마사지실인데요. 우리는 건강관리실이라는 이름으로 그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 저희가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어깨가 뭉치는 경우들이 많고 몸이 불편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들은 언제든지 사내 시스템을 이용해서 예약만 하면 전문 마사지사에게 언제든지 마사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사 오면서 그동안 없었던 시설인 어린이집을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직원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좋은 선생님,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고, 또 출근하면서 또 퇴근하면서 아이들을 근처에서 또 두고 있다 보니까 심리적인 안정감도 매우 높아지고 직원들의 만족감도 굉장히 높은 편으로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상시 채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9월하고 10월이 아무래도 저희도 많은 채용들을 진행하고 있고, 뭐 외부에서 진행하는 채용 박람회나 또 우리 회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회사도 소개하고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지원을 하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서류 전형을 통해서 우수한 분들을 채용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와, 이런 회사에서 일하면 정말 능률 100% 보장될 것 같은데요. 실제 직원들의 생각은 어떨지 지금 만나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점은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일단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대기업의 경우는 좀 윗사람이 주로 설계를 담당하고 아랫사람은 좀 굉장히 작은 모듈 구현하는 데만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는데 티맥스는 신입도 작은 모듈뿐만 아니라 좀 커다란 영역을 이제 설계해야 하는, 연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점이 굉장히 커다란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설계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그거를 혼자 해결하기에는 혼자 많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신입이고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를 뚫을 수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때 손만 뻗으면은 같이 고민해주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동료들이 있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복지도 사택 제공 같은 거나 뭐 수면실이나 헬스장이 있어서 그게 다 사내에 있으니까 그런 복지가 좋은 것 같아요. 지하에 탁구장이 있어요. 그래서 팀원들이나 뭐 실원들이랑 같이 탁구를 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차를 마시거나 운동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걸 업무와는 다른 일을 좀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푸는 편입니다. 이제 저는 입사한 지 아무래도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와서 가장 많이 느낀 게 물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진짜 많은데 그거를 배우기 위해선 일단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좀 더 빨리 배우고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소프트웨어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걸 하고 싶다는 의지랑 그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좀 갖추고 와야지 아무래도 회사에 적응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무엇보다도 지원 동기가 확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채용 면에서도 되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원 동기가 이제 강력하게 있으면 나중에 이제 이 일에 적응하는 면에서도 힘든 일이 있을 때 더 잘 적응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즘은 젊은이들의 채용이 잘 어렵다. 실제 취업하기가 어렵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열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돈을 많이 주는 기업을 쫓기보다는 평생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저희 티맥스와 같은 강소기업 이런 곳을 찾아서 도전하십시오. 저희 같은 회사에서 나라의 미래를 함께 이뤄나가는 일을 동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숨은 영웅, 작지만 강한 기업 히든 챔피언. 오늘의 잡기상도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티맥스 소프트 마이금. 티맥스 소프트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요. 글로벌 대형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한국 소프트웨어 기술력의 자존심을 키우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 티맥스 소프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티맥스 소프트의 창업주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박대현 회장님인데 이분이 강주 상고를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은행에 입사해서 은행원으로 일을 하시다가 30대 중반에 이제 유학을 가셨거든요. 그래서 카이스트 교수를 하시다가 이제 티맥스 소프트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셨는데 거의 우리나라의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의 1세대라고 좀 불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이제 그 2009년도에 당시에 이제 그 티맥스 윈도우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해서 그걸 이제 보급을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이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이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은 미들웨어 소프트나 DBMS 소프트를 이제 중점적으로 다시 이제 개발함으로써 네. 완전히 이제 워크아웃을 2012년에 탈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완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턴어라운드를 한 그런 네. 이제 회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DBMS 관련 분야는 이제 오라클이라는 이제 회사가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높게 이제 차지를 하고 있지만은 이 티맥스 소프트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좀 높여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는 이제 티맥스 OS를 또 이제 새롭게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시장에 내놓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TMX OS 같은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한 22조 정도 되는 그런 시장 규모를 갖고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장님이 정말 입지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윈도우를 출시해서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OS 시장에 다시 뛰어들 정도로 그런 이제 불굴의 어떤 그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창업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대단한 게 한 번에 또 실패를 봤기 때문에 네. 창업주나 또 임원들이나 직원분들이 뭔가 면역력이 생겨서 좀 더 강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소영 씨는 또 준비한 거 있으시죠? 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이 회사는 야근과 주말 근무가 많아서 이직률과 퇴사가 높을 것 같아요. 네, 좀 있을 것 같아요. No, 그렇게 생각하면 큰 No, 오산입니다. no, no. 왜냐면 네, 그때 회사가 위기를 겪었을 때는요. 그만큼 퇴사를 하거나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다시 회사가 정상화되고 나서 다시 회사로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일이 정말 많은데도요. 다시 가고 싶은 회사라는 게 히든 챔피언이 된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사실 야근과 주말 근무가 많은데도 이렇게 이직 퇴사가 없다는 게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일이 많은 만큼 복지가 좋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모든 직원을 동등하게 대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굳이 이직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낄 것 같아요. 네. 제가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그렇고 이제 듣고 나서 생각이 드는 건데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되려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본인이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본인이 이 회사에 관심이 있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어도 이게 그 좀 생각을 해보면 이 TMX 소프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본인들이 우리나라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을 책임지고 있다는 소명 의식을 좀 많이 갖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은 다시 새롭게 이제 OS 시장을 도전하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나름대로 이제 우리나라의 소프트 산업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소명 의식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최근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뭐 정말 거래소 주가가 오른 듯하나 투자자들은 못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나 뭐 현대자동차 같은 훌륭한 기업도 있는데 이렇게 히든 챔피언 같은 기업이 대한민국에 많이 생겨서 여러분이 정말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소개한 우리 히든 챔피언 기업 중에 혹시 관심 가는 데 있으십니까? 저는 당연히 4위인 패션 회사 리비스 리비스요. 패션 쪽이니까요. 저는 사실 여기에 그 지센이 되게 약간 연령대 있는 분들이 입으실 그런 옷이어서 조금 아쉬웠었는데 제가 여기서 일을 하게 되면은 20대 그런 따사로움과 풋풋함, 러블리함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같이 런칭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해서 관심이 이렇게 많이 가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보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패션 브랜드의 회장님이 되실 것 같아요.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연히 이 전공이랑 좀 관련이 있는 1위에 있는 TMX 소프트를 괜찮죠. 생각한 건데 이제 뭐 OS나 아까 DBMS 사업에 저는 진짜 몰랐는데 그쪽까지도 손을 뻗치고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고 이제 또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정말 본인의 일을 좋아하면서 퇴사자가 별로 없다고 네. 했던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거는 되게 회사에 관심이 많고 본인이 진짜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열정 있게 되게 으쌰으쌰 한다고 그런 문화가 그런 분위기가 저는 이제 연상이 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1위에 있는 TMX 소프트가 가장 관심. 제가 이제 아까 잠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 우리나라 알려지지 않은 그런 라이징 스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관심을 갖고 제가 항상 이제 취업을 교육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게 많은 학생들이 10대 그룹 이외에는 다른 회사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정말 알짜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 그것을 좀 찾아나가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히든 챔피언 하면서 갑자기 이 싸이의 챔피언이라는 노래가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요. 자, 대한민국 정말 많은 강소기업, 또 라이징 스타 기업, 또 히든 챔피언 기업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뜨는 대박 코너입니다. 대학생, 취준생과 학부모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힐링 강연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상담심리학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분 모시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강남대학교 오하철 교수님 강연 준비했습니다. 취업 힐링 강연 힘내라 청춘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교수님부터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대학교 오하철 교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네팔을 다녀왔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땠는지. 한번 질문 좀 해주세요. 혹시 네팔을 왜 다녀오신 건가요? 이 학교에서 30명 학생들 봉사활동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진 피해 지역 아이들 학교 방문해서 이제 뭐 교육도 하고 이제 학교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복구 활동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2주 동안은 뭐 아주 잘 먹고 잘 지냈는데 갔다 와서 몸이 살짝 네팔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사 좀 나고 이제 좀 몸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그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제가 어제 밤에도요, 취업 준비생을 만나서 인터뷰를 3시간 했습니다. 27살 대학원생인데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할까 오히려 물어봤어요, 제가. 들었는데 교수님 제발 나가서 뭐 스펙 같은 거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뭐 좀 삶을 좀 초월해 살아라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 하고 스펙도 쌓고 하는 데까지 해서 뭔가를 이루라고 얘기하는 게 더 솔직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내용을 조금 수정을 살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한번 이 제목을 제가 보시면은 그 제가 할 길 가는 인생이다 그렇게 잡았거든요. 얼핏 보면은 사실 강의 제목만 보면은 좀 체념하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그렇죠? 그저 그냥 받아들여라, 그냥 순종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은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그 은퇴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거든요. 선생님 평생 이 분야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셨는데 은퇴하시면서 한 말씀만 좀 아주 귀한 깨달음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여쭤보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노력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열심히 했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다 내 마음대로 되진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다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각자 가야 될 길이 있고 또 삶의 어떤 방향이 있지 않을까. 내가 열심히 하지만 제가 아까 이제 방송 오기 전에 이제 잠깐 우리 두 여학생과 얘기를 나눴는데 저도 취업을 했었거든요. 시중 금융 회사에. 일주일 만에 딱 필이 왔어요. 제가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1년 만에 딱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교수님 죄송한데 왜 그만뒀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시중은행에 취업했거든요. 예. 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금고문을 열고 이제 1,000만 원씩 꺼내서 여직원들에게 나눠줄 때 그 행복감 그거를 아주 좋아했죠. 근데 숫자를 계산하고 이렇게 장부를 정리하고 또 앉아서 기다려서 사람이 갖다 주는 어떤 현금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어떤 분들은 괜히 즐거워하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재미가 없고. 그래서 결국 이제 1년 딱 다니고 이제 나왔는데 여하튼 각자 맞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맞는 직업이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가 할 길 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저의 고백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12년 미국 생활을 하고 한국 온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4년 됐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와서 1년 반 강사 생활을 하고 이렇게 여름 되면은 수입 제로. 수입이 없어요. 애가 둘인데. 그래서 이제 4인 가족인데 수입도 없고 그래서 먼 산 보면서 아침에 일찍 산에 출근한 적도 있습니다. 강사인데 강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요. 정말 이게 사람이 절박할 때 그런 나무나 풀들이 달라 보입니다. 나무나 풀들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저마다 이 산 속에 있는 나무와 풀들이 그냥 살아보려고요. 막 몸부림을 치는 게 느껴져요. 내가 그러니까 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저 풀이 옆에 있는 큰 나무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큰 나무도 옆에 있는 작은 풀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만 그 풀이나 나무들이 각자의 하늘을 열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더라고요. 왜? 햇빛을 받아야지만, 그렇죠? 예, 광합성을 해야지만 나무든 풀이든 살 수 있잖아요. 예, 저 풀이나 나무도 자기만의 하늘을 열려고 저렇게 막 하늘을 보면서 막 간절하게 살고 있는데, 그렇죠? 예, 저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아하,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자기만의 하늘을 열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닌가. 예, 다른 사람이 보는 하늘을 가는 게 아니라 내 하늘을 열어야 된다. 예, 그래서 다양한 직업이 있고 다양한 삶이 있는데 나의 직업, 나의 삶을 추구해야겠다. 예,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자기만의 하늘. 그래서 요즘은 목표를 가져라. 여기 지금 취업 준비생 우리 두 여학생 계시지만 저도 그런 질문 많이 받았죠. 대학 다닐 때 졸업하고 뭐 할 거니? 듣기 싫었어요. 수백 병 많이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는 너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보기보다는 너는 어떤 삶의 궤도를 추구하니? 라고 좀 물어보면 좋겠어요. 그냥 목표를 딱 달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허무합니다. 네, 허전합니다. 오히려 방황해요. 네, 제가 미국 생활 12년 딱 끝나는 날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얼마나 허무한지. 네,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 머리도 나쁜데 겨우겨우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다음 날은 아무도 오라는 데가 없어요. 네, 무직이야, 무직. 라이센스 하나 딱 받은 거예요. 야, 이걸 목표로 살면은 위험하겠다 싶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앞으로 이제 어떤 궤도로 진입할지를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도 뭐 취업 준비생도 그렇고 목표보다는 궤도를 좀 추구하십시오. 궤도는 게 순환하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곳을 둘러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경험을 하고 어떤 하나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 궤도를 돌면서 다양한 삶을 여행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여행자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네팔 가도 느꼈지만은 우리가 어디 갔을 때 관광으로 보는 것과 여행은 다르더라고요. 관광은 거리감이 있어요. 이 히말라야산 참 유명하구나. 멋있다. 눈 덮인 정상. 그러나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보니까, 며칠 지내보니까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의 어려움, 고통. 네팔의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루 종일 돌을 깨가지고 뭐 그거를 이제 이렇게 팔아서 하루에 $1를 벌어요. $1. 그런 현상을 보고 나면은 이제 여행자로서의 어떤 고민이 있죠. 왜 이 아이들이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들도 내 인생을 관광으로 지내면 안 되겠죠. 이 궤도가 있는 삶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여행자로 살자. 좀 깊이 들어가서 맛도 보고 느끼고. 저는 그래서 미국 생활 12년 이렇게 돌아보면요. 이제 초반부는 관광이었는데 후반부는 이제 여행이죠. 우리 두 분도 최근에 여행 좀 다녀오셨나요? 휴가라든가 이렇게. 네, 저는 여름방학 시작하고 내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네, 저도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행은 진짜 약간 살아보는 것이다 이런 거 느꼈었어요. 그렇죠. 현지인들과 네. 거기 많이 교감을 하게 돼 있죠. 어떠세요? 윤소영 양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끼리 어렸을 때 동남아 지역에 거의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엄청 많이 가족여행을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까 되게 시야가 넓어지는 게 확실히 느껴졌고 왜 여행을 자주 다니라고 하는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견문이 넓어지는 게 저도 좀 느껴졌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오히려 나를 돌아보게 되죠. 이번에 저랑 같이 네팔 봉사 갔던 30명의 우리 학생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가서 아이들을 도와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나를 돌아볼 수 있었다. 뭐 2주 가서 봉사해서 우리가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네팔 사람들은 마인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무너진 뭐 학교 건물, 뭐 돌담 이런 거 빨리 복구할 생각 없어요. 무너진 대로 거기서 삽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아주 신이 많고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심지어 네팔의 저에게 네팔어를 가르쳤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데 네팔이 지금 국민소득이 1인당 1,500불이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은 얼마입니까?
박 대표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3만 불이 안 된다고 거의 제가 3만 불 가까이 예.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훨씬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네팔 친구들이 하는 말이 한국이 잘 사는데 한국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참 생각했어요. 왜 네팔은 최빈국인데 행복 지수는 전 세계에서 2위, 3위 하잖아요. 그 옆에 더 가난한 부탄은 전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지금 3만 불을 육박하고 올림픽에서 8위를 하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우리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어떨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네팔은 우리나라 70년대랑 비슷하거든요. 제 어린 시절 다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나 이렇게 행복했는데. 자, 그래서 목표보다는 우리가 삶의 궤도를 좀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해봅니다. 자, 이 다음 넘기면요. 제가 이제 상담 심리 전공이라 융 이분이 이제 뭐 스위스 정신과 의사, 정신의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이제 했던 말 중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의 정신은 끊임없이 태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이키는 계속 퀴크닝. 우리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왜 둥둥둥 그렇죠? 엄마의 막 배를 차면서 엄마 나 살아있어. 나 이제 몇 달 뒤면 밖에 나갈 거야. 기다려. 이러면서 막 이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두 분도 아이를 낳으시면은 그 엄마의 그 아픔과 보람을 느끼실 텐데 아이를 몇 명 낳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번 결혼 계획 있으시다면 우리 정현 양 어떠십니까? 아이 몇 명 낳고 싶어요? 저는 안 낳고 싶어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이제 지금 강의실에 60명 학생 물어보면요. 결혼하겠다는 학생들이 5명밖에 안 돼요. 심지어 아이를 낳겠다는 질문에 답을 안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위기예요, 위기. 이게 진짜 위기죠.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으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 우리 윤소영은 어떠세요? 저는 저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아니요, 저는 원래 애초에 결혼 안 하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결혼을 꼭 하고 싶고 애는 2명에서 3명 정도. 제가 만약에 능력이 된다면 3명 그리고 능력이 안 된다면 2명 정도. 윤세영이 애국자인데요. 박 대표님도 혹시 저는 한 명입니다. 하나 더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여자분들 뭐 남자분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게 우리가 이제 아이가 마치 태동하듯이 우리 정신이 끊임없이 이게 무슨 의도를 갖고 있냐. 융은 이제 소위 분석 심리학의 대가거든요. 정신과 의사면서 인간의 심리를 연구한 사람인데 결국 우리의 정신은 회복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알아서 스스로. 이게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냥 상담학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팔에다가 이렇게 칼을 그으면 피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기다리면 어떻게 되죠? 딱지 생기. 그렇죠. 피가 멈추고 딱지가 앉죠. 그 스스로 아물죠. 그 딱지가 떨어지면서 상처가 나아집니다. 이미 스스로 복구하는 힘이 들어있어요. 우리 몸도. 근데 우리 정신도 기능이 똑같다는 거예요. 정신도. 스스로 복구하는 힘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회복 탄력성, 이게 이제 레질리언스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최근 통계자를 보면요, 그 사람이 하는 취미, 그 사람이 하는 직업도 사실은 치유적인 선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많은 면에서 그 사람의 직업이 자가 치유적인 선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요. 응급실에서, 미국 통계인데, 응급실에서 아주 즐겁게 일하는 간호사, 의사들을 조사해봤어요. 되게 응급실이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죠. 매일 막 그 크게 다친 환자들 막 들어오고, 그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실. 근데 거기서 5년, 10년을 즐겁게 일하는 간호사, 의사가 있더래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들의 친인척 중에 소위 홀로코스트, 유대교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600만 명, 독일에서. 홀로코스트를 당한 친인척들이 70% 이상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뭔가 잊어버리거나 치유하거나 회복하기 위해서 응급실이라는 아주 힘든 상황에 자기 자신을 계속 위치시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최근에 대학원 강의할 때 한번
얘기했더니만 어떤 대학원생 한 분이 40대 한 중반이신데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왜 우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응급실 간호사로 15년을 일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에서야 제가 왜 그랬는지 알 수 있겠다. 이분이 2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병원 응급실에 실려 오면서 도착하자마자 사망하셨어요. 소위 DOA라고 해서 Dead on Arrival. 도착하자마자 돌아가신 거죠. 이분이 평생 그 무의식에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응급실에서 일을 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뭐 만나고 기억하고 싶다는 그런 무의식의 욕구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직업이 결국은 나도 모르게 자가치유적인 선택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 결국은 나를 회복하고 돌보고 치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등산도 하고, 그렇죠? 저같이 강연자로 나서기도 하고, 제가 이거 왜 하겠습니까? 얼핏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뭐 돈 벌려고 하시나 보죠? 아니 뭐 이름 좀 날려보시려고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으니까. 많은 그 자기애적인 환자들은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앞에 씁니다. 자꾸 내 말을 누가 들어주면 기쁘고요. 우리 윤 사장이 저를 보기만 해도 저는 제 얘기 들어주니까 좀 기쁜 거죠. 이게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돈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선택과 직업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취업 준비생에게 좀 넓게 한번 보자. 저도 취업 빨리 했다가 1년 만에 그만두고 대학원 왔다가 또 먼 미국 길 12년 방황하다가 왔는데 결국은 돌아보니까 또 각자 다 가야 될 길이 있는 것이 아닌가. 누구는 청소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누구는 방송국에서 일도 해야 되고요. 누구는 은행에서 돈도 세야 되고, 누구는 또 강의도 해야 되고, 누구는 학생이 되기도 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그 박사과정 수업을 들어갔는데 제 친구가 박사과정 학생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어디 사업을 하는데 뒤늦게 공부를 하러 또 왔어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각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하늘을 열어가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하철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요, 취업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위인들에게 힌트를 얻어봤는데요. 에디슨은 무려 1093개의 발명품을 바흐는 1080편의 자작곡을, 또 피카소는 2000여 점의 스케치를 했다고 합니다. 또 링컨은요, 사업 실패, 약혼자 사망, 계속된 선거 낙선 등 실패의 연속을 경험한 후 52세의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부분은요, 이 탁월한 능력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시도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승자들이 즐겨 쓰는 말이요,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다시 한번 해보자를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못 보신 분들은요,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시게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알찬 정보로, 또 많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